써니입니다. 솔문캐드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축 마감 물량을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손신 방식이에요. 방식이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사용해 봤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레이어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면서 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편안한 방법이 이 손신 방식 같아서 이 방식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감은 면적과 길이와 개소를 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적은 바닥, 천장, 벽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바닥과 천장을 산출하기 위한 마감선을 도면에 그려줄 거예요. 자, 닫힌 폴리선으로 그려야 면적으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 3층은 오피스텔 단위 세대와 공용 구간으로 되어 있는 층이에요. 오피스텔 침실, 침실 거실 겸 주방이겠죠. 이 부분은 1번으로 그렸어요. 1번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욕실은 2번, 현관은 3번, 보일러실 4번, 복도 5번, 계단 6번, 통실실 7번, 테라스 8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벽체를 산출할 때 필요한 창호 문자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나면 이제 솔 산출을 좀 편집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새 공사를 열고, 건축공사 열고, 파일명과 공사명 넣으시겠죠. 자료사전은 2024 솔문 건축 사용할 거고요. 확인. 네. 자, 여기 공종. 마감. 그리고 이제 산출 공종. 산출 공종은 이제 동이 있으면 동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제 동이 없으면 층부터 시작을 하겠죠. 저는 3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층에 이제 실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산출 공종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단축키 컨트롤 K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침실, 욕실, 현관, 보일러실, 복도, 계단, 계단실, 통신실, 테라스. 자, 이제 침실에서 이제 각 부위로 들어갈 거예요. 침실 바닥, 침실 천정, 침실 벽체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 메인 삽목을 이용할 거예요. 메인 삽목 여시고 여기가 부위별 단위 세대거든요. 부위별 단위 세대 들어가시면 부위별로 삽목을 이게 일종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삽목을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 본인이 채워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침실 바닥을 판넬 히팅으로 하겠다 했을 때 이거를 선택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침실 바닥은 판넬 히팅, 그 다음에 천장은 면처리, 그 다음에 여기 침실 벽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내 재료 마감표를 보고 하시면 되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마감 볼 것도 없이 여기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간다는 거를 그냥 척 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 안에 이게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이런 창이 열려요. 이 안에 그러니까 침실 바닥을 만들 때 판넬 히팅 바닥으로 하려면 이 안에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원 여기서 이제 바꿔주셔도 되고 삭제해 주셔도 되고 추가해 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위 목록의 단위와 이 안에 내부의 자원 단위를 맞춰 주시고요. 지금 이건 평방미터 다 똑같죠. 그런데 경량 기포 타설은 단위가 부피라 여기에다 높이를 넣어줬어요. 수량에다가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침실 천장 면처리는 천장 면처리하고 벽지를 바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침실벽. 네. 이것도 이제 골조면이니까 뭐 면 처리하고 벽지를 바르겠다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목록, 산출 목록을 확인을 해봤어요. 목록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바닥은 그냥 레이어 1번, 비고번호 1번을 주시고요. 천정은 2번, 골조벽은 3번, 조적벽은 4번, 합지벽은 5번, 뭐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레이어를 부여를 해주세요. 이 레이어를 부여를 한다는 거는 도면에 1번으로 그려놓은 그 값을 1번으로 그린 이 면적 값을 여기에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캐드에서 이 도면과 이 사전 파일을 환경을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캐드에서 내역 계산 기본 옵션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저장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침실 바닥을 산출을 하잖아요. 이 도면 가공해서 번호 객체 보기 191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실 바닥이에요. 이게 지금 침실 바닥이죠. 그럼 이 부분만 두고 끄고 이 나머지는 0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 바닥을 비고번호를 1번을 줬잖아요. 자, 1번.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량만 산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도 산출이 가능하죠. 캐드 레이어 산출해서 클릭 엔터 하면 여기 물량이 들어옵니다. 침실 바닥에 전체 면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캐드 적산을 하잖아요. 캐드 적산을 하면 이 캐드에 있는 이 도면을 그냥 물량만 산출하고 버리기는 아깝다는 거죠. 이 도면을 최대한도로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내용 보기에서 엔트리를 넣고 문자에서 도면 태그를 작성해서 관리해서 바닥 천장 산출 3구로 읽으면 면적을 뿌려주죠. 101, 21.4663, 1-10도, 21.4664 이 각각의 면적을 뿌려줘요. 그런데 솔산출해서 캐드 한 다음에 산출 을지 확장 속성 복사라는 걸 합니다. 클릭 엔터를 해줘요. 그러면은 속성이 10개가 복사가 됐다 그래요. 자, 180줄로 보면 판넬 히팅이라는 속성을 갖게 된 거죠. 네. 자, 관리해서 바닥 천장 산출 3구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침실 바닥 여기 보면 침실 바닥은 판넬 히팅 바닥으로 산출이 됐고 면적은 이렇다. 이거보다 정보가 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캐드 내역 작성 407로 여기를 읽어주잖아요. 네, 공정별 내역이 나옵니다. 재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부도 뭐 미장공, 보통 인부, 특별 인부, 인부까지 이렇게 나오는 캐드 내역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산은 적산대로 했고요. 하면서 나중에 적산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이 도면을 이용해서 내역을 뽑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내역은 이렇고요. 만약에 뭐 이 부분만 읽어보고 싶다. 그럼 이만큼만 뿌리시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물량이 267에서 네, 125. 요만큼만도 읽어볼 수 있고요. 한 세대만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도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뽑아볼 수 있다는 것이 네, 캐드 적산의 재미이자 장기죠. 네, 그래서 단순한 물량 산출에서 끝나지 않고 네, 이 도면을 정보화 시켜서 이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캐드 적산이니까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천장 물량도 뽑아 볼게요.